피상적인 혹은 매일매일 바뀌는 뉴스를 넘어서 섹터와 이슈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스페셜리스트 시간인데 오늘은 새 정부의 이 에너지 정책 얘기합니다. 그전에도 사실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있었고 오늘 만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 거죠. 한병화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워낙 사실 새 정부 출범하고 당면 현안들이 많아서요. 경기를 살려야 되고 여러 얘기 자본시장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에너지 정책도 중요하죠. 특별히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 그다음에 최근에 또 좀 뭔가 나왔거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네. 재생에너지 중심이다 하고 네. 이제 취임사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빠르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네. 높이는 쪽으로 지금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요. 풍력 태양광이 지금 우리가 OECD 꼴찌입니다. 10% 정도 발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빨리 올리지 않으면 약 3가지 정도의 규제가 글로벌 규제가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 딱 데드라인에 네. 잡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많이들 아시는 RE100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에 우리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네. 요 3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5년 안에 이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확대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현재 21.7%입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과거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21.7%인데 이거로는 지금 말씀드린 규제를 맞출 수가 없고요. 30% 정도는 돼야지 가능한 그런 수치라서 일단 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대폭 확대한다. 이거는 사실상 확정된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관련된 것들을 이제 혹시 어떤 에너지 정책 방향, 에너지 정책은 사실은 이렇게 단계별로 또 에너지 수급 계획 같은 게 있잖아요. 혹은 지금 아직 사실 장관이나 이런 것도 새 정부 임명이 잘 안 됐는데 그런 내각이 구성된다든지 뭔가 좀 관련해서 아젠다나 프로젝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지금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전담 부서의 신설이거든요. 예. 기후에너지부 아마 많이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낮고 이 산업이 발전 안 돼 있는 국가들은 초기에 이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영국이 해상풍력 시장의 초기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해상풍력을 지금 글로벌 가장 큰 시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기후에너지부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자세히 보시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부처 하나를 만들 정도면 굉장히 큰 의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보통 뉴스에 반응하잖아요. 그날 뉴스에 반응하는데 나올 수 있는 뉴스를 한번 상정해보자는 쪽에서 말씀한 건데요. 그런 정책적인 기조나 부서나 부처나 지금은 환경부인가요? 그거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뉴스 나오면 분명히 또 주가 반응할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환경부하고 이제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서로 이제 합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예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아마 주목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네. 또 다른 정책은 이제 오늘 아마 보도가 좀 됐을 건데 저도 자료에도 이미 적었습니다만 한국판 IRA, 한국판 IRA를 도입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과거에 민주당 이 당론으로도 법을 한번 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린 산업 전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산업이 국내 업체들이 잘하고 이 업체들이 국내에서 테스트 마켓을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서 글로벌 시장을 초기에 점령할 수 있는 중국과의 견제에서 살짝 벗어나서
그런 쪽에서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육성할 그럴 지금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해주셨습니다. 재생에너지 쪽에서 이제 신재생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단어를 합친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재생에너지면 태양광, 풍력, 그다음 사실 그린 수소는 안 됐습니다만 수소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 정책에 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인데 정책의 우선순위 혹은 뭐 관전 포인트 이런 건 어떤 겁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일단 풍력 태양광입니다. 예. 예, 풍력 태양광이 일단 그게 많아야지 그것과 관련된 발생되는 그린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후퇴한 국가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2030년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목표들을 맞추려면 연평균 한 10기가 정도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중심은 사실은 풍력 태양광이 뭐 압도적으로 집중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 그린 수소 그리고 또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들 이런 산업들도 지금 주요 지원 대상이 네.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태양광 풍력이 재생에너지의 뭐 핵심이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태양광과 풍력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속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못 여쭤보겠고. 아니요, 그건 뭐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네. 태양광은 네. 양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죠. 네. 예, 뭐 제일 많이 됐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 말기 때 거의 5기가 근처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3기가대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아마 6에서 한 7기가 정도 수준까지 예. 올라가야지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는 풍력입니다. 왜냐하면 풍력은 국내 시장이 사실은 거의 미천하거든요. 그렇죠, 예. 한 200메가, 뭐 300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해상 풍력을 위주로 해서 2기가에서 3기가 연간 설치량이 되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 면에서 보면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풍력, 특히 해상 풍력이 사실은 뭐 산업에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낯뜨거워서 여쭤보기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을 그러니까 해 주셨고요. 네. 그 부분은 이따 또 투자의 그 아이디어나 관련 측에서 조금 더 여쭤보겠고 신에너지 쪽이 이제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은 새 정부의 중점 방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도 그렇고 전력 수요가 워낙 미국은 사실 원전주가 뜨겁습니다. 새 정부의 원전과 관련된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국내에서의 원전은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상 유지다 그렇게 이미 뭐 말씀을 하셨죠. 예.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네. 하셨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원전 비중이 너무 높아요. 아, 전력에서 그래요? 차지하는 원전 비중이 이미 32%입니다. 아, 그렇군요. 32%면 상위 10개의 글로벌 전력 소비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다음 우리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높은데 네. 문제는 이제 뭐 높아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밀집도가 너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그 지역당, 그러니까 그 나라의 크기당 원전이 세워져 있는 이 개수 면적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압도적인 1위 밀집도 국가인데요. 2위인 일본보다도 우리가 밀집도가 2배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전을 무작정 지금 신설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현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좀 안전하고 이런 네. 폐기물 처리 이런 것과 관련된 거를 미래에 관리하면서, 이제 관리하면서 지금의 수준들을 유지해가고 균형 있게 에너지 정책을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지금은 어쨌든 태양광과 풍력과 태양광. 그렇습니다. 예, 풍력 예, 태양광의 국내 네. 정책이 이제 중심이 있고요. 네. 원전은 이제 해외 쪽 스토리를 보셔야죠. 그렇죠. 미국의 네.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유럽의 스토리가 뭐 네. 우리 체코 수주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고 그렇게 딱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네.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태양광과 풍력 관련해서 이사님의 탑픽은 어떤 겁니까?
태양광은 일단 뭐 하나솔루션이 대장주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국내 매출 비중은 HD 에너지 솔루션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이 전체적인 국내 매출의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크고 국내 태양광 매출의 하나솔루션이 많이 했을 때 한 7천억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그게 2,900억으로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만 된다면 사실은 국내에서도 하나솔루션의 이익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조금 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IRA의 수정안이 상원 수정안이 이번 주에 아마 첫 번째 퍼스트 드래프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 하원에서 모든 기대를 다 낮춰서 바텀에 그냥 맞춰줘서 낮춰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원에서 나오는 지금 코멘트들은 점진적으로 다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확 낮추면 안 된다. 그런 지금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개선된다 하더라도 하나솔루션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고요. 풍력은 뭐 CS윈드하고 SK오션플랜트 두 개가 있는데 CS윈드는 아까 이제 미국의 IRA 네. 스토리를 좀 잘 보시라. 왜냐하면 국내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 비중이 이제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은 뭐 당연히 SK오션플랜트고요. SK오션플랜트는 500메가와트짜리 해상 풍력 단지가 하나가 건설이 되면 관련된 수주나 매출액이 4천억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덩어리로 이 성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해상풍력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상한 대로 연간 2기가 3기가 간다 이렇게 된다면 한번 뭐 계산을 해보시면 회사가 지금은 뭐 제로니까요. 국내 매출액이 얼마나 이제 성장할지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태양광과 풍력 쪽에 이 집중도와 함께 관심 종목은 말씀을 하셨고요. 전력하고 2차 전지 얘기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발전들이 필요한 곳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력 기기나 설비나 전선 이런 게 필요한 건데요. 네. 그런 쪽은 사실은 이전에 좀 오른 측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나 주가가 반영된 것인가,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죠. 워낙 한 2년 동안 랠리가 예. 크게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가 최근엔 좀 바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력 기기 업체들, 뭐 전력선이라든지 또는 뭐 인버터, 컨버터 이런 여러 가지 기기 업체들의 성장은 저는 아직은 한참 더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풍력, 태양광이 작년에 거의 600기가 이상 설치됐습니다. 연간. 근데 이거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 전력 인프라는 그보다 훨씬 더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풍력 태양광의 성장이 좀 낮아지고 전력 인프라의 판매 증가가 이렇게 크로스가 나는 시점까지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다고 봐야 따라올 수밖에 되는데 없는 거군요. 네. 최소한 저는 2030년까지는 네. 좀 세이프하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업체들은 특히 이제 국내도 사실은 거의 그동안 사실 국내 시장에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이제 공약이잖아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시행이 되게 되면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 것 같고요. 특히 또 AI 데이터 센터의 약 40%가 전력 기기와 관련된 AI도 지금 신정부의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축이 있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도 상당폭 수요가 좀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력 기기까지 봤고요. 마지막 퍼즐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강세장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섹터인데 다만 최근에 보면 2차 전지도 이제 뭐 악재는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높은데요. 2차 전지 시각.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네. 나왔고요. 미국이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워낙 미국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악재는 나왔고 반면 유럽은 좋습니다. 네. 유럽의 판매가 좋고 유럽의 판매는 또 올 하반기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유럽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일부 침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업체들도 계속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전기차 쪽은 예상보다는 낮아질 것 같은데 내년부터 ESS 수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 트럼프 정부가 워낙 바이든보다 더 중국의 배터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미국의 ESS 시장이 한국 업체들로 이제 상당 부분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작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 원래 ESS는 전기차 시장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케이스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거의 한 40% 내지 50% 정도가 ES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기대를 하시면서 네.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종목들 같은 뭐 셀 업체들, 뭐 삼성 SDI 뭐 이런 네. 케이스들이 있죠. 그런 케이스들은 지금은 담아야 될 때지 좀 고통스럽지만 네. 파시는 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포트 쓴 거 제 기억이 틀리면 정정해 주십시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를 이제 매수 의견 아니셨나요? 2차 전지 가운데서 매수 의견 지금 주시고 있는 기업들 어디예요? 네. 뭐 저는 지금은 다 매수입니다. 아, 네, 네. 제가 관련된 종목들 왜냐하면 이제 업황 자체가 바텀을 저는 쳤다고 보기 때문에 예. 다 매수고요. 에코프로 BM도 중요하고 다 이제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LFP 또는 그 망간 리치 이런 네, 네. 새로운 셀들을 그러게요. 갖다가 추가하는 시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셀 업체들이 좀 더 좋죠. 왜냐하면 셀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네. 배터리 밑에 소재나 부품 회사들은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게 되면 이제 도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웬만한 지금 상위 소재 부품 회사들은 네. 그 트렌드를 다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이 집중해야 될 관전 포인트들, 관심 종목까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